내일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습니다. 그 모조품이냐 진품이냐 논란이 있었던 그 나토 순방 목걸이에 대해서 오늘 특검이요 서희건설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일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서희건설 측이 구매한 목걸이가 김 여사 측에 발견된 목걸이랑 같은 걸로 확인됐을까요? 서희건설 측이 윤 전 대통령 측과 연락 주고받은 기록 파악됐을까요? 그 나토 순방의 목걸이 출처가 어딘지는 현재까지 나오진 않았죠. 지금은 이 연관성을 특검이 보고 있는 건데 최 의원님 이건 것 같아요. 그 서희건설의 고위 임원이 그 즈음에 이 목걸이를 구매한 사실을 하나 확인한 것 같고 그 이후에 이 또 회장의 사위가 고위직으로 승진을 했다. 이 두 가지의 연관관계를 일단 보는 것 같습니다. 특검에서. 박성근 실장이죠. 국무총리실 초대 예. 한덕수 비서실장이 됐는데 저도 그분 아는데 그분이 그 서희건설 큰 사위고 예. 검사 출신이죠. 그래서 그 고위직 임명 대가로 목걸이를 준 게 아니냐 이것이 특검이 의심하는 부분인데 근데 지금 목걸이 실물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물을 하나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이게 이 범죄 혐의를 구정하기가 쉽겠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있고 근데 이 설은 있지만 결국 이 실물을 찾아야 되거든요. 예. 실물을 찾아야지 실물이 건너갔고 결국에 청탁이 형성되었다. 이것이 밝혀지겠는데 지금 실물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어서 과연 이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고 하지만 지금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8억 1천만 원의 부당이익 지금 그 부분은 특정을 했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건희 여사가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영장을 발부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일단 구속을 시켜놓고 지금 목걸이하고 찾으려고 하는데 목걸이가 그렇게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를 굉장히 확대하기가 어렵다면 주가 조작 사건은 사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하고 이게 결혼하기 전이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고 처벌을 한다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아서 특검이 예. 굉장히 딜레마에 쌓일 것 같은데 어쨌든 목걸이를 못 찾는다면 특검이 앞으로 수사 동력을 찾는데 예. 굉장히 힘들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특검의 인식대로 이 목걸이가 바꿔치기를 해서 모조품을 오빠 집에 가져놨다 가정을 한다면 꽁꽁 숨겨놓지 않았을까요? 네, 이걸 찾을 수 그렇습니다. 있을까요, 실물을? 저도 사실 이제 이런 내용까지도 확인이 돼야 되긴 하겠지만 예. 여전히 사실 그 업무를 찾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서희건설 측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전과의 상황을 비교해 본다면 결국에는 지금 최소한 진품으로 또 의심될 수 있는 그런 구매 내역과 실제 그런 서희 내역에서의 거래 내역, 구매 내역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전 상황이랑 비교해 보면 그래도 이 진품의 소재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물론 이제 이 증거가 실제로 존재했었다 하더라도 은닉되었거나 혹은 인멸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제 특검 측에서는 이 해당 목걸이가 구매되고 나서 이렇게 소재가 또다시 파악이 안 되는 그 정황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서희건설 측이나 혹은 관계자 측이 뭔가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의혹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점이 높아진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 물론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또 본격적인 수사가 조금 어려울 수 있긴 하지만 관련해서 다른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도 이 상황과 마찬가지로 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라는 점을 부각시킬 수는 있기 때문에 이쪽을 본다고 하더라도 특검 측에서는 의미 있는 수사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회장의 측근이 이 목걸이를 산 거를 서희건설 측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한다면 이 건은 클리어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뭔가 연관성을 발견할 여지가 있는 거다. 내일 영장 심사가 있는데 이수근 부위원장도 변호사시니까 특검에서 오늘 구속 의견서라는 거를 800쪽 넘게 제출했다고 하는데 영장 청구서가 있고 구속 의견서라는 것도 있었어요? 원래는 영장 청구서에 다 담죠. 근데 예. 영장 청구서가 굉장히 작았잖아요. 한 20몇 장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아마 판사 출신의 특검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말로 공소장 일본주의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것이 없이 딱 예견 없이 딱 범죄 사실만 적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간단하게 한 것 같은데 특검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김건희 씨를 구속시켜야지만이 성과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까지 김건희 씨가 부인하고 있지만 김건희 씨와 관련한 증거들이 엄청나게 많이 수입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촘촘히 다 적은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저도 변호사지만 말이 많으면 그건 다 거짓말이거든요. 이 6천만 원짜리 먹거리를 빌렸다. 예. 근데 나중에 누구한테 빌렸다고 했더니 엄마한테 빌렸다. 근데 엄마가 어디에서 났냐고 그랬더니 내가 사왔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먹거리는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오빠의 장모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말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그건 또 모조품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건 뭐 판사 입장에서 보면 뭐 거짓말이라고 단언할 것이고 서희건설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싼 먹거리를 왜 샀겠습니까? 누구 주려고 산 건데 예. 김건희 여사가 그 우크라이나 가서 이 목걸이 빌린 거예요 하니까 정말 빌린 건 줄 알고 또 통일교에서 사다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범죄 사실이 확정돼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뇌물이 예. 목걸이 2개가 된 거죠. 너무 단정. 이건 제 의견입니다. 제 예. 의견. 그러면 이 구속 의견서를 800쪽 넘게 별도로 특검에서 이제 법원에 제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 변호사님, 판사 입장에서는 이 구속 의견서도 다 봐야 될 의무가 있나요? 사실은 뭐 사안에 대해서 특히 구속영장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이런 자료들은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일단 이 사안 자체도 워낙 국민적인 관심사를 받고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견서 전부를 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뭐 의견서가 800쪽이라는 점은 대부분의 내용은 결국에는 의견뿐만 아니라 사실은 구체적인 증거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예컨대 이제 관련자들의 그런 진술 조서 내용들이라든가 혹은 거래 내역, 뭐 아니면 뭐 통화 내역이라든가 혹은 주고받은 메시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800쪽이 넘는 의견서가 작성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예. 그렇다면 판사 입장에서는 이 의견서 내용을 볼 때도 당연히 관련된 증거들에 대한 의견을 상당히 꼼꼼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분량은 많지만 일단 판사는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영장 심사의 대기 장소도 관심이지만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은 어디로 갈 것이냐. 서울구치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수감돼 있기 때문에 최 의원 여기에 대해서 서울구치소 쪽에서 남부구치소로 이동해달라, 그쪽으로 해달라고 좀 요청을 했는데 이건 왜 그렇다고 좀 부부가 뭐 같이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동선을 분리해서 이렇게 대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그 핵심은 그것이죠. 지금 아마 영장의 절반 이상이 도이치모터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이치모터스를 지금 실질심사에서 그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것인데 결국 김건희 여사는 단순 투자라고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는 작전이 들어간지 몰랐다. 그런데 그렇죠. 사전에 그럼 특검은 알고 작전에 참여했다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 나는 단순 투자다. 이렇게 이 굉장히 발언이 엇갈리는데 이 부분에서 판사가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지금까지 수사는 김건희 여사는 단순 투자였다고 지금 여러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부분을 뒤집을 수 있을지 만약에 근데 저는 뭐 아까 제가 예측했다시피 계속 김건희 여사가 모든 것을 부인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영장이 떨어질 가능성은 높다고 보는데 하지만 만약에 판사가 이거 사전에 이분이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단순 투자를 했다고 만약에 판사가 판단을 해서 예. 영장이 떨어지지 않아 버리면 이게 특검이 이게 굉장히 그 어려운 위기에 처할 수가 있다. 일단 도이치모터스를 통해서 신병을 확보해서 나머지 수사에 좀 박차를 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그 첫 발부터 발을 잘못 깬다면 어려울 것인데 어쨌든 내일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상호 그 김건희 여사 변호사 측과 그리고 지금 특검 측이 예. 얼마나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 그것이 관건이 될 겁니다. 그럼 서 변호사님 영장 청구서에는 특검에서 증거인멸 우려 부분은 아주 강조해서 쓴 것 같아요. 뭐가 내일 심사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텐데 이제 그 중에서도 결국 김건희 여사 측이 이제 계속해서 해명이 바뀌어 왔던 점,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예컨대 지금 목걸이 의혹과 관련해서도 여러 차례 진술이 바뀌어 왔었고 예. 심지어는 최종적인 그 진술도 객관적인 사실과는 부합하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 목걸이를 언제 구매를 했다라고 하지만 그 모조품을 구매했다는 시점은 해당 목걸이 정품이 발매되기 전이었다라는 점이 또 드러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제 예. 뿐만 아니라 이런 한 사안 혹은 뭐 한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도 이런 모순점들이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특검에서 앞으로 조사를 해야 될, 수사를 해야 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거짓 해명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진술의 그런 번복들 그리고 해명이 자꾸 번복되는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해명하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일 김 여사 측에서요. 네. 알겠습니다.